뭐 무조건 사야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칼이 같이 오는데 멋있다. 야, 이거는 잔디깎기 경주대가 열렸는데 제 키를 막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칵테일 제조기 슬라이드 프로젝터인데.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알려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이번 제품 소식은 레고에서 콩코드가 나왔네요. 콩코드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음속 제트기로 알려진 여객기였죠. 불의의 사고로 은퇴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콩코드에 대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죠. 저 쉐입이라든지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의 여객기였었는데 레고에서 출시가 되네요.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네요. 너무 아름답다. 일단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집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 색 분할이라든지 기믹, 저 뒷부분을 저렇게 돌리면은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고 앞부분에 칵핏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콩코드에 대한 우리 기억을 레고로 정말 완벽하게 표현을 했네요. 아, 이거는 정말 필구 아닙니까? 필구? 우리 집에도 저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 공간에 놔두고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비행기 날리듯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무조건 사야겠네요. 9월 7일 날 출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좋다. 다음 제품 소식은 B-케이스라는 게 소개가 됐는데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리와 함께 제공을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있게 애플워치가 탈바꿈을 하네요. 675mAh,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의 용량. 애플워치 하나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데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산악이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사이즈가 커지면서 저 부분을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처리했네요. 실리콘으로 제작된 케이스 같은데 배터리가 장착된 멋있네요. 오래가고 이쁘다. 마음에 듭니다. 다음 제품은 미아 마커라고 불리는 새로운 마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커를 메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꽈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필기할 때 느낌이 훨씬 좋아졌다고 그럴까? 디자인도 아주 멋진데 이 마커는 실제로 중국에서 출시가 됐다고 그래요. 요즘에 중국에 마커로 그림 그리는 붐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과 디자인의 마커인데요.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메탈 트위스트다. 다음 제품은 리틀카 컴퍼니에서 와일드온 맥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리틀카 컴퍼니는 정말 유명한 레전드의 어떤 빈티지 카드를 75% 축소하는데 거의 실차하고 똑같아. 게다가 그 디테일이나 그런 게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007에 나왔던 어스틴 마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믹들이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가 열리면서 기관총이 나온다든지 LED가 디지털로 이렇게 확 바뀐다든지 이런 기믹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타냐면은 문이 없고 핸들을 열고 그 안에 이렇게 그냥 타는 거죠. 45마일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스틴 마틴 뿐만이 아니고 페라리, 부가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옛날 올드카드를 75%로 축소한 버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이 회사에서 이번에 만든 게 와일드원 맥스라고 하는데 뭐야, 이거는 와일드원이잖아요. 와일드원은 타미야의 전설적인 RC 버기죠. 80년대에 저거 정말 하나 사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은 다 샀는데 나만 없어가지고 엄청 울었죠. 그래서 결국은 샀던가. 정말 전설적인 RC 버기카였죠. 나는 저 패키지가 기억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저거를 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 차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네요. 저 작은 무선조종 버기카를 실물 사이즈로 만든 거네요. 전기차네요. 버켓에 코브라 시트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최고급의 부품을 사용을 했고 이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데칼이 같이 오는데 리얼 사이즈이네요. 차체를 드러내기 위한 저런 부분들도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네요. 재밌겠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탈만하다. 리틀카 컴퍼니의 대부분의 차들이 펀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타는 건데 이 차는 특히 진짜 재미가 있겠는데요. 내가 굉장히 작아져서 예전 그 타미야 때의 그 RC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사람들 다 쳐다보겠는데요. 야, 이거 정말 너무 사고 싶은데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는 일단 RC카라도 하나 먼저 사서 그냥 큰 걸 살까? 2인승이니까 와이프랑 같이 탈 수 있겠는데요. 내가 운전을 하고 와이프가 옆에서 타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날까요? 다음 제품은 샤오미에서 사이버도그 2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이버도그 1에서 2로 진화를 했네요. 도베르만처럼 생긴 강아지인데 굉장히 날렵해지고 춤도 추고 덤플링에 못하는 게 없네요. 집안에서 쟤를 키우면은 제 키가 이 강아지는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이름도 사이버트럭 같기도 하고. 다음 제품은 키패드라고 하는 가구가 나왔는데요. 이 가구는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쿠션의 형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장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썼다가 또 손님이 많이 오면 저렇게 썼다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펜맨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가구인데요. 1977년도에 이미 출시를 한 가구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멋있다. 야, 이거는 한 구석에 이렇게 세워놓고 책과 사물들을 잘 비치를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1977년도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시를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은데요? 집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일본의 세렌딕스라는 회사에서 3D 프린트 하우스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특이한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곳에서 3D 프린터로 집을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돼요. 근데 이 하우스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네요. 깔끔하고 굉장히 작은 주택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3D 프린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해서 파트별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다고 그래요. 리저너블 하죠. 가져와서 이런 조립을 통해서 완벽하고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격이 38,000불 그러니까 4천만원 좀 넘는 가격에 완벽한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미 3,000호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어떤 건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의 잔디깎기 경주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잔디깎기 대회? 이게 뭘까요? 전국 잔깎협 50주년 기념으로 영국에 전국 잔디깎기 협회가 있나봐요. 그게 이제 벌써 50년을 맞았는데 매년 이런 대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50주년 기념으로 잔디깎기 경주대회가 열렸는데 잔디깎기 차의 경주대회네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잔디깎기 협회 회원들이 자신의 잔디 깎는 차를 가지고 와서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박진감 넘치는데요. 그래서 수십 바퀴를 돌고 낮부터 시작한 경기가 밤까지 이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오고 너무 지쳐가지고 다들 이제 쓰러져서 한잠 자고 누군가 우승을 하고 대단합니다. 사뭇 진지한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기니? 자, 다음 소식은 클린 마우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마우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느끼는 마우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마우스의 각도가 오래 쓰다 보면 손목 증후군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리프트라든지 이런 마우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는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냥 손깍지에 끼고 마우스 제스처를 하면은 포인팅이 되네요. 지금은 약간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현이 된다면 굳이 책상 위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바지 위라든지 심지어 허공에서도 될 것 같은데요. 간편하기 때문에 손목 증후군 같은 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마우스인 것 같은데요. 터널 증후군이 드디어 안녕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자, 다음 소식은 발키리. 이거는 드론인데 기존 드론과 달리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거의 전투기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그보다는 작지만 이륙을 어떻게 하냐면 로켓처럼 쌓아 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착륙은 낙하선으로 해소하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AI가 조종사라고 그래요. 기존의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원격으로 조종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AI가 조종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나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AI가 알아서 출격을 한다. 이런 드론이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무섭다. 다음 소식은 젠틀몬스터랑 오버워치 2가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오버워치 2의 캐릭터를 고글에다가 접목을 시킨 그런 콜라보 제품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쿨하네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뭔가 기능적인 게 있나 봤더니 그런 거는 없나 봐요. 오버워치 2를 좋아하던 분들은 요거 하나 구입해서 실착 모델이 있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실착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멋있다고? 그럴까? 젠틀몬스터와 오버워치가 만났는데 약간 젠틀하지 않고 오버인가? 자, 다음 소식은 플라스틱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디자이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재활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재활용 제품들이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다시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해서 판매를 할 뿐이지 그게 영원히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서 없앨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연구소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성분 중에서 시판하고 있는 아티피셜 바닐라 향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식약청에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이거를 이런 금고안에 집어넣어 놓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인간이 다 먹어버리면은 지구가 되게 건강해지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통과가 돼야 먹는다. 자, 다음 소식은 3D 스캐너 소식인데요. 3D 프린터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3D 스캐너, 그러니까 스캐닝을 해서 곧바로 그거를 3D 파일로 만들어서 프린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3D 스캐너의 용도가 아주 다양하겠죠.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되게 비쌌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레보 포인트라는 3D 스캐너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이폰에 장착해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제 키를 막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만들고 이것도 가능할까요? 자, 다음 소식은 왓츠앱에서 AI 스티커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채팅하다가 스케이트보드 탄 고양이가 웃는 모습을 스티커로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는? 이거 괜찮네요. AI가 바로 만들어주는 거죠. 왓츠앱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마존에서 리뷰 요약을 AI가 해준다고 하는데 아마존의 리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존의 제품들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 문제가 막 13만 9천 개의 리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AI가 리뷰를 요약을 해준다. 아주 간결하게 AI가 요약 중이다. 자, 다음 제품은 AI 카메라인데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카메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로 인물을 찍는 건데 인물 찍으면은 AI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꿔준다고 그럴까?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세풍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재미있는 카메라네요. 왠지 찍으면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소식은 바르시스 360이라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칵테일 제조기예요. 앱을 통해서 뭐든지 다 만들어주는 칵테일 제조기. 끌린다. 재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걸 다 어떻게 넣어놓지? 장착을 한 다음에 앱을 통해서 내가 뭐 마티니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럼 마티니 딱 누르면 마티니가 바로 돼서 나오는. 바텐더가 저 안에 숨어있나?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나 사볼까? 다음 소식은 힛잇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출시된 이런 제품인데 이게 뭘까요? 모기가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혹시 아이폰 같은데 장착을 한 다음에 모기에 물리면은 저걸 꼭 대고 앱을 실행해서 바로 누르면은 뭔가 주사가 들어간 것처럼. 근데 이게 원리가 뭘까 찾아보니까 이 온도네요. 50도가 넘지 않는 불로 따뜻하게 곧바로 대주면은 모기 물린 곳이 모기 걱정 없겠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AI 그림자 놀이 동화 구현 미드저니 챗 GPT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림자 놀이. 이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드 프로젝터인데, 이 프로젝터는 이렇게 눌러서 일단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그 그림자를 얘가 읽고 그걸로 AI 동화를 만들어주네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를 하면 그거를 AI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그림자 모습을 토대로 해서 주인공도 만들고 플롯을 짜가지고 그림자를 통한 스토리를 짜주는 거네요. 완전히 미쳤네요. 최고다. 이번 제품은 기대하셨던 제품인데 이번에는 탈출 캡슐이네요. 비타민 캡슐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알약같이 생겼는데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포로로 잡혀도 탈출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뺏을 거로 가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일단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아, 지금이 그 타임이다 그러면 이 캡슐을 탁 여는 순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갑 열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찰톱. 둘 다 들어있진 않고 둘 중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수갑 열쇠가 있는 버전을 골랐는데 딱 갔는데 줄로 묶었다 그러면은 안 되죠. 나는 마찰톱을 준비했는데 수갑이야. 아무튼 이런 탈출 캡슐이 버젓이 있다. 이번 주 준비한 몬스터 셀렉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